하락이냐 반등이냐입니다. 반등입니다. 반등이에요? 하락 지속하겠습니다. 하락 지속. 네네. 실제로는 금리가 높은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청주 내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세종의 영향을 또 부인할 수는 없다. 어느 지역이 좀 좋을까? 발전 축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 흥덕구, 뭐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노흥동 지하철 있잖아요. 네네. 오면 좋아요. 수도권하고 어떤 근접성이 좀 생겼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메인 다시 이제 구도심도 메인 상권이 생길 수도 있고. 되고 최근에 분양 시세를 보면 평당 1,160만 원까지 나왔는데 투자를 하거나 실수를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주제 하락이냐 반등이냐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뭐 하락 보합세로 가다가 뭐 약 보합세 이런 거 말고요. 네. 하락이냐 반등입니다. 네. 반등이냐입니다. 네. 신 네. 교수님 하락 반등 하나 둘 셋. 추후 반등. 추후 반등? 네. 그럼 뭐예요? 하락이 반등입니다. 반등이에요? 네, 청주는 청주는? 청주만 놓고 보면. 아 정말요? 네네. 박 교수님 하락 반등 하나 둘 셋. 하락 지속하겠습니다. 하락 지속. 네네. 혹시 조금 하락세가 지속되다 반등을 곧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예상하시는지 그 이유는 뭔지? 언제쯤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건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 예. 금리를 사실은 지금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거든요. 예. 올라가는 거를.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좀 더 커질 거예요. 한 번은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께서 지금 금리가 네. 점점 안정되고 예전처럼 내려가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한 번 더 예고를 하는데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예. 미국이 5.0이에요. 예.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있어요. 지금 예. 환율이 왜 올라가는지 금방 아시죠? 1,350원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0.25를 베이비 스텝을 더 올리면 환율이 더 올라가요. 그만큼 원화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계로 유출되고 산업 수출 역량이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택 가격 이 부분으로는 혼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무리를 해가면서도 지금 틀어막는 측면이 예.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1.75까지 벌어졌을 때 계속 막을 수 있는 거냐? 어렵게. 쉽지 않다.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럼 언제쯤이면 저기 할까? 총선 있잖아요. 총선. 아하.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뒤에 흔들릴 부분. 그러니까 내년에도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다른 변수가 안정화 요소들이 또 나온다. 공급이 좀 줄은 측면 있죠. 예. 지금 미분양으로 좀 뒤로 밀어놓은 거 이런 측면들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뭐 내년도 하반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생기겠죠. 지금 조금 보시면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네, 금방입니다. 뭐 내년 하반기라고 해봐야. 뭐. 박 교수님은 언제쯤 반등이 가능하실지 또 그 이유는 뭔지.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심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 어쨌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사실을 못하죠. 근데 실제로는 금리가 높은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는 좀 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든 틀어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요. 주변을 보아하니 이들이 작년에는 뭐 한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30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금리가 또 오르면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막을 수 있지만 300만 원은 못 막겠거든요. 어렵죠. 네, 그 리스크가 좀 크단 말이죠.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청주라는 도시 궁금하거든요. 85만 인구. 과연 인근 세종과 대전과는 어떨지, 뭐 충남의 천안, 아산 비슷한 규모하고 전주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한데 청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네. 그거부터 좀 풀어주십시오. 저희가 이 부동산을 분석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는 잊어라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 잊어라라고 감히 말씀드렸냐면 중앙,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는 통계가 상당 부분 적용이 안 되고 있다, 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제가 왜 덜 되고 있느냐, 뭐 그걸 뭘로 입증할 수 있느냐? 늦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왜 늦게 올랐는지 그 특징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못한 거예요. 청주의 가장 큰 특징. 청주는 섬이다. 섬? 들어보셨어요? 중간에 다 바다 없는데. 예, 여기는? 육지 우리 내륙 한복판이니까 섬일 리가 없죠. 예. 생활권과 산업 분포를 한번 보세요. 청주의 산업단지
다른 데서 살면서 출퇴근하거나 청주 분들이 다른 데로 출근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요 인근 세종 정도예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좀 단절된 느낌이 섬이에요. 있네요. 단절된 섬이에요. 그래서 섬이다. 뒤집어서 보면 청주의 부동산의 특징은 청주 내에서 모든 것이 분석되고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인근 지역하고 경쟁, 비교 이런 것들이 의외로 의미가 적다,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안만 얘기하지만 천안, 아산은 붙어있는 하나의 도시예요. 사실 아산을 같이 봐야 한다. 그럼요. 100만입니다. 예. 서울하고 훨씬 가깝습니다. 아하. 이런 지리적 특징까지 다 봐서 분석을 해야지 우리 충북 청주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는 뭐냐면 예. 청주 지역이 물론 8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러면 뭐 거의 광역시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인구 규모로만 보면. 그리고 산업 규모도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청주시 자체로만 보면은 그래도 꽤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수원이나 창원에 이어서 한 3번째 정도 될 겁니다. 도시가.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부동산, 그러니까 청주 내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이 어떤 내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바뀌었냐를 과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하. 예. 뭐 그 주변에 있는 도시 다 마찬가지지만 세종의 영향을 또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뭐냐면 좀 외지인 비율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예. 네, 청주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과연 이거 누가 사는 거냐? 버스 타고 온 네, 그분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도 했었고 확인을 해본 결과 또 상당 부분 외지인 비율도 있었습니다. 예. 이 얘기는 청주시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장 가격도 변하지만 외부에서 청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도 무시할 수는 또 없을 거고 아하. 또 외주에서 청주를 바라보는 건 솔직히 청주 자체에 어마어마한 부동산 호재는 없어요. 예. 다만 가장 큰 부동산 호재는 세종하고 가깝다예요. 아하.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보면 세종하고 청주는요 조금 중간에 어떤 전용도로 타고 가야 되고 좀 약간 애매한 좀 뭔가가. 이 같은 상황을 보기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직선거리를 딱 잽니다. 음흠. 그럼 대전하고 청주하고 직선거리가 비슷해요. 아하. 그렇다 보면은 거리가 가깝고 교통 보니까 4차선 도로 잘 뚫려 있고 그러니까 청주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한 동네구나. 예. 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청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흔들렸던 거죠. 아하.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변 지역하고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뭐 어떤 가격 변동, 가격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급격하게 오른 시기 있죠. 예, 그 전에 예. 본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 예.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갑자기 올랐죠. 예, 예, 오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는 감소는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 지역보다는 덜 감소되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반등이 바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예. 하락이 조금 더 지속이 되다가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거예요. 그때 같이 올라갈 기회는 충분히 있다. 두 분 말씀이요. 네. 묘하게 달라요. 지금 가만히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묘하게 다르긴 한데 네. 근데 섬이라고 그 분석하셨던 그런 평가도 굉장히 좀 놀랍고 네. 세종이나 인근 지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분양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1, 2억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바닥이겠지. 아니면 반등을 할까? 뭐 이런 앞서서 제가 여쭤봤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분양시장 청약률을 보면 혼동스러운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선방을 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청약률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뭐 힐데사인 같은 경우는 48대 1, 48.2대 1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예. 할 정도로 지금 뉴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은 적고 이제 특별 공급 물량에서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동일 하이브리드인가요? 거기 예. 이제 2순위 완판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거의 미분양이 나고 있는데요. 완판이 됐던 시점에서 그때 잘 따져보면요. 예. 완판은 됐으나 미계약 물량이 나옵니다. 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분양은 됐지만 사람들이 가서 계약을 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분양된 게 계약이랑 똑같은 다른 겁니다. 상황은 아니다. 내가 당첨이 됐지만 근데 물론 지금 요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경우는 좀 없어 아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분양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 됐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나올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가격 어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리입니다. 수요자들의 심리고요. 심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변해요. 그렇죠. 심리가 거래량을 변화시키고 거래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를 이끌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 지수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렇게 청약률이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심리는 좀 회복이 된 거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분양 물량이 좀 남아 있죠.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의 분양을 좀 봐야 전체적인 심리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 하지만 진짜 상황이 안 좋았다면 여기에서도 뭐 미분양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평가는 한다. 교수님 지금 전국적으로도요. 7만 호가 넘네 뭐 미분양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청주에서는 지금 뭐 몇십 대 1의 청약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반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청주는 일단 미분양에 있어서 200호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 미분양에 편. 있어서는 우선 아까 이제 이 주택 가격이 과연 바닥이냐 더 떨어질 거냐를 분석하는 여러 요인 중에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에 대한 측면이 있고 금리에 대한 측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 한번 흔히들 많이 이제 최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지수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중위소득, 평균 소득 그 중간값에 소득을 갖고 이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25%를 저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4분의 1 정도를 저축한다고 전제를 하고 그걸로 이자를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 2.14배. 그러니까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의 2배 넘게 이자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저축은 아예 택도 없는 거고. 지금.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정도의 총소득의 4분의 1 저축한다고 봤을 때 2.14배니까 총소득의 절반 넘게를 이자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수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서 다 더 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함정이 있다는 거. 함정은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평균 가구 소득의 저축 가능액이 대체로 2년 전 기준으로 2,086만 원입니다. 요걸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평균적으로 5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중위 소득으로 하면 63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건 서울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충북의 전국 GRDP 순위가 8위에서 1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로는 끝에서 세 번째 하잖아요. 그런데 각종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끝쪽에 있잖아요. 청주는 GRDP에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전국 시도로 보면 높아요. 그런데 집값은 어떻게 돼 있어요? 훨씬 더 낮았죠. 약간 내려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저축 가능액으로 집을 사는 왜 이런 뉴스에 보면 한 푼도 하나도 안 쓰고 안 먹고 몇 년을 걸려 집 산다. 많이 나오죠. 이 많이 이론이 나와요. 우리 청주에 잘 적용이 안 된다. 안 된다. 소득은 더 높고 평균 소득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짧다. 거의 사실상 전국적으로 바닥이다 더 떨어질 거냐 했을 때 떨어져도 약간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런 이자 부담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에서의 그런 부담에 있어서 덜하다. 서울 수도권보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사실상 청주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뭐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청주 안에 있는 4개 구도 색깔이 다 달라요. 네네. 4개 구도 달라서 어떤 분들은 어느 지역이 좀 좋을까, 어느 지역이 좀 투자 가치가 있을까. 아무리 실수요라고 해도 어느 지역에 발을 좀 디디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폄하하거나 가격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있는 생김 그대로 우리 청주시의 생김 그대로 보겠습니다. 동심원형으로 발달되고 있어요. 외곽 순환도로를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차 순환도로를 보시면. 그런데 이제 동쪽에는 산이 막혀 있어요. 그렇죠. 서쪽으로 도로가 집중돼 있죠. 철도와 도로가. 산업단지, 그다음에 주거지가 명확히 분리돼 있습니다. 청주가.
자, 산업단지는 흥덕구의 서쪽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으로. 동쪽은 산에 딱 막혀 있습니다. 예. 그럼 발전하는 축은 북서쪽입니다. 그래서 북서쪽. 북서쪽이죠. 그래서 예.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 청주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초록색하고 친하지 마라. 친하지 마라. 초록색하고 친하지 말고 자연 뭐 이런 저쪽 쪽하고 물쪽 미호천 큰 물줄기라든지 그쪽이랑 친해라. 북서쪽 진천을 한번 보세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진천이 왜 인구 유입이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되고 소득 수준이 GRDP가 전국에서 분단위 2위권까지 올라가 있고 등등등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발전 축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청주 4개구 중에 주거 지역으로 딱 돼 있는 데들이 있죠. 예. 그리고 산업 지역이 있는데 딱 지금 분간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3개구가 거의 주거 지역이거든요. 예. 택지지구로 주로 많이 개발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그때 딱 개발할 때 새 아파트 이때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발전축 따라서 움직이는 건 뭐 자명하니까 예.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 발전축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청주 4개 구를 얘기하시면 서북쪽. 네. 그럼 흥덕구 뭐 사실상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슨 동 복대동, 가경동 상대적으로 가경동. 오송 말만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고 그동안 뭐 별게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몇 개 분양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주 여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시점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송 이쪽도 산업단지 그다음에 진짜 더블 역세권의 위력이 이제 생길 시점이다. 북서쪽에 저는 TP죠. TP 지역. TP 지역. 딱 집어서 TP 지역. 그쪽 왜냐면 딴 데 말씀하셨으니까. 예. TP 지역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 기존에 좀 분양도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 예. 기존에 갇혀 있는 인프라 가지고는 좀 어떤 상권이나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근처에 살아서 자주 실제로도 많이 보는데 예.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어떤 주거가 갇혀지고 그리고 그 동네가 뜬다라고 할 때는 이제 상업시설이 같이 좀 맞아요. 운영이 돼야 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취약하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분석을 할 때는 이거 다른 데서 밥 먹고 뭐 술 먹고 다 하고 택시 타고 집에만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지역을 이용을 못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이 되면서 또 상업 지역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계속 들어오고 또 하나 뭐 북청 지역까지 돌아와서 어떤 수도권하고의 어떤 접근성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외지에서 유입이 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청주국제공항이라는 어떤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수도권에서는 서울로 거꾸로 가는 것보다 이쪽에 어떤 항공편만 마련이 되면 전철 타고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방향성과 어떤 단지의 규모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택지의 규모 이런 걸 보면 TP 지역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그룹이 거기에 이제 12,000평 그 소위 그 대형 예. 쇼핑몰 네. 를 이제 했는데 12,000평 작다 해서 3만 평까지 이제 협의를 해서 쭉 취득을 하고 북청주역 바로 앞이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인프라가 빨리 조속히 먼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완판이죠. 더 분위기 근데 달라. 그게 이제 자꾸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이건 배후 인구까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런 예. 큰 대형 쇼핑몰을 뭐 일종의 이제 체험형 복합 엔터테인 몰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땡겨진다 그러면 아마 청주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에도 굉장히 영향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신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제가 원래 이제 한 번 하셨으면 박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는데 이거 한 번만 제가 양해를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네. 우리 원희룡 장관님의 최측근으로 지금 이제 네. 분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의하신 청주 지역을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발전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좀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지. 그 비밀을 알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안 있죠. 그럼 제가 비밀을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인 큰 분위기. 방향에서 이미 이제 원희룡 장관이 지역에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예. 광역철도 도심 통과 적극 지원하겠다. 하겠다. 동의한다. 네. 그리고 청주에 경쟁력 있는 오송, 오창 축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들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에 대해서 다 지원하겠다. 물론 다른 지역 가서도 대부분 지원하겠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큰 틀로 보면 예. 계속 좋은 쪽입니다. 아하. 이 산업 쪽으로는 좋은 알겠습니다. 쪽입니다. 특히나 미래 먹거리 이번에 이제 그 방미에서 해담하는 이런 것도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 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쪽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말씀 굉장히 잘 주셨는데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걸 박 교수님한테 하나 좀 토스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하철 있잖아요. 네네. 오면 좋아요?
어떨까요?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인 효용을 지금 따질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 실질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어떤 산술적인 걸로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오르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네. 다만 심리적인 게 있는 거죠. 아.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수도권하고 어떤 근접성이 좀 생겼다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강원도에도 뭐 춘천 같은 데도 철도가 낮으면서 또 거기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네, 흔들리고 네.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면 분명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뭐 부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와서 뭐 예. 적자가 나고 시민들이 세금을 얼마를 보전하고 이런 논의는 차치하고 예. 그런 걱정이 단순히 많이 부동산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청주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그 주변은 역 주변은 정말 많이 뜰 거다. 아하. 서울에서 보통 뭐 1억 5천, 2억 뭐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주된 축의 아하. 역에서는. 예. 그런데 청주에 들어올 역의 잠정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주된 축 그 T자 도로의 T자 대충 라인의 예. 주도로로 지나가거든요. 예. 그럼 그건 당연히 여기에 메인 다시 이제 구도심도 메인 상권이 생길 수도 있고 되고. 살아날 수도 있고 하면서 이 주변 또 여기 많이 생기질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럴 지금 것 계획 같아요. 발표되는 걸 보면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뜰 수 있다. 자, 다시 얘기를 앞서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에서 청약 정쟁률이 높네, 뭐 낮네, 이것만 봐서는 안 되네, 지역적이네, 그러나 희망은 좀 있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분양 시세를 보면 평당 1,160만 원까지 나왔는데 이 분양 가격 그리고 시기 과연 이 가격대로 지금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지 투자를 하거나 실수요를 한다고 하면 언제 어느 가격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전국 평균 분양가보다 아직도 낮습니다. 낮죠. 아직도 낮습니다. 낮죠. 그래서 지방보다도 더 낮을 거예요. 그럼요. 지방 평균보다도. 저희가 900만 원대를 넘어선 지가 불과 한 1년 반밖에 되지 얼마 안 않아요.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이 1,200만 원일 때도 900만 원 밑에였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1,100만 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얼마 안 그래도 플러스 P로 들어가 있잖아요. 새 아파트들은. 그렇게 보면 언제 어느 때가 아니라 브랜드 좋고 입지 좋으면 지금 가격 충분히 좋다. 아, 네. 지금도 뭐 괜찮은 투자성, 투기성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셔도 된다. 사실은 저는 1,160만 원에 깜짝 놀라면서 그냥 단순히 평당 9평만 따져도 4억대니까 원가가 오른 측면이 워낙 강해서요.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신 교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지금 좋다. 실수요자 측면에서.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분양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한다고요? 네,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오름세에서 꺾임소리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없죠. 계속 오릅니다. 아, 당연히 그러겠네. 그럴 수밖에 재료비 없죠.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니까. 네, 분양가는 떨어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대전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1,500만 원 아이파크 유성에 분양이 되면서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00이 넘어요. 아하. 불과 3년 만에요. 이야. 분양가가요. 예. 그러면 그때 1,500만 원이 쌌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 지금 1,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네. 이제 조만간 뭐 1,300만 원, 1,500만 원 나오면 1,100만 원일 때 그냥 받을 거. 당연히 그렇지. 근데 문제는 시장가하고 분양가하고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또 텀을 놓게 되면요. 또 분양이 안 됩니다. 아하. 근데 제가 볼 때는 건설사에서 그걸 보고 가는 것도 있어요. 100% 완판을 못 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아파트의 어떤 수준을 올려놓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 복잡한 것도 있지만 예.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분양가가 떨어지기라는 게 전체적으로 떨어지기라는 좀 어려운 일이니 지금 분양을 뭐 1,100만 원은 좀 비싸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건이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지 뭐 아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데들이 있죠. 예, 쭉 그런 데에서는 있어요. 분양을 받으셔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미묘 복잡한 것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긴 한데 오늘 두 분 말씀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그래도 조금은 해결이 좀 되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근데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뜨는 지역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 하나 주시죠. 요런 부분들, 요런 지역은 그래도 조금 고려해라. 그러니까 사는데 떨어지겠다. 예. 앞으로. 내리는 지역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요 대답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왜요? 너무 어렵죠. 오르는 지역은 얘기할 수 있지만 피해가 지역분한테 될까 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또 이런 따뜻한 마음까지.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큰 틀에서 본다면 도시의 발전이 되는 거 보면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 원도심 슬럼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재도시화가 되고 다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네로 본다면 그래도 원도심, 원래 구도심 있었던
데보다는 외곽으로 나가시는 거가 신도심 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부도심에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충분히 소개가 지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고 조심할 건 당연히 이제 구축을 네. 사시려고 하는 부분들. 네. 이건 단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 어려운 와중에 집을 가장 많이 산 그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 네, 40대보다도 더 많이 샀어요. 예. 최근 지난달 통계 보시면 아하. 그거는 이 어떤 잠재적 수요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일수록 당연히 새 집이고요. 선호하는 쪽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아하. 구축 조금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그래서 구축을 사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점점 사람들이 심리는 새 거, 좋은 거, 브랜드. 첨언하실 거 있어요? 네, 첨언할 예. 게 있죠. 빌라왕, 전세왕으로 아주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아, 피해자의 요새- 눈물이 많잖아요. 야, 주먹 올라옵니다, 진짜. 그중에 우리 청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뭐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소위 이제 갭 투자. 그래서 깡통 전세. 예. 70이 넘으면 위험 지역으로 보고 80이 넘으면 아주 집중 관리 모니터링 지역이 되거든요. 예. 근데 청주에 2개 구가 집중 관리 지역 84%입니다. 4개 구 중에 2개 구가 네. 절반이. 네. 그래서 아, 빌라, 전세, 특히 이제 갭 투자 성격으로 산 분들은 아니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은 예, 아주 예.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서류도 다시 보고 아. 현재 상태도 다시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갑자기 뒷골이 땡기는 이유가 뭘까요? 참 머리가 아픕니다. 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이미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다른 데서 정보를 얻으시잖아요. 예. 근데 반드시 해야 하실 게 있어요. 뭐요? 행동하셔라. 생각만 하지 말고 꼭 행동으로 옮기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요자는 걱정 마시라.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 금리 일종의 외생 변수에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내가 한다고 그거 어떻게 가지고 단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하. 내가 꼭 필요한 수요라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하셔라. 다만 투기적 투자 수요는 한 템포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자리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경제 문제 있으면 와서 좀 풀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의 가장 강력한 시사 프로그램은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다음 주에도 리얼토크 한판!